자, 여러분, 이번 장부터는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 첫 번째 시습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장애와 정서장애, 자폐성 장애 세 개만 다룰 것이고요. 자, 정서장애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2020년도와 2024년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정의는 정신발육이 지속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의 정의이다 라는 것이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정의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한다. 교육의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바로 지적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의 정의는 일단 18세 이전에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기술로서 표현되는 모든 적응 행동에서 제한적인 면이 명백히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장애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에 따른 지적장애의 원인,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를 나눌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다운 증후군이 가장 시험의 출제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생 시에 조수가나 미수가, 저체중아, 그리고 출생 후에는 질병이나 발달상 지체 등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고요. 지적장애의 원인별 구분은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오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염색체 이상이에요. 터너 증후군은 45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생겼다. X자에 하나만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염색체 이상 관련된 증상이다. 다운 증후군은 지적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정상 염색체 외에도 21번 염색체가 하나를 더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지적장애의 등급 분류, 지능지수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 빈번하게 출제되진 않는다. 15년도에 한번 나왔다라는 것. 34 이하, 50 이하, 70 이하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지적장애의 신체적 특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운동수의 능력에 또는 체력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제의 중요도 잘 모른다. 신체적 제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체육 지도 전략은 발달 정도에 따라서 꾸준히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 안전한 지도 방법, 방안 구체화, 언어적 지도, 시범적 지도, 직접 지도 등을 활용해야 된다. 용기구 변경해야 된다. 간단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단순하게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시해 줘야 된다. 라는 등의 체육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서장애 2023년도에 나왔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정의는 직접적인 정의보다는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를 크게 두 개로 구분지어서 정의한다. 자폐성 장애는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인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적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 적응 등 능력 장애가 발생되는 것들. 정신장애는 조현병이나 여러 현실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장애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고요. 2018년에 나온 ADHD, 주로 학령기, 어린아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보통 나타나더라, 또는 청소년기 전에 나타나더라 라는 게 큰 특징이죠. 요즘은 성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발병되고 있다는 것들 여하보다는 남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가장 큰 특징은 과잉 행동을 하더라. 과잉 행동을 통해서 부주의가 일어나고 충동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또는 주의 결핍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서장애의 특징, 후명장애가 있다. 공격성이다. 운동을 과잉한다.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뛰어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정신병적 행동을 한다. 불안하고 회피한다. 주의력에 문제가 생긴다. 신체 활동의 특성은 자기 방임, 행동의 문제, 불순종적이다, 공격적이다
라는 것들. 지도 전략은 구조화된 체육활동의 프로그램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 기획을 해야 된다. 구조화됐다. 불순종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니 플랜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기면서 신체 활동을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 된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의 지도 전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생후 3년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한다. 자폐는 통상적으로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등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X증후군이 있다. 유전적 요인과 신경의 손상으로 나뉘기도 한다라는 것들이요. 가장 큰 지도 전략은 신체 활동의 특성은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성이다. 외부 세계와 단절로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된다. 관심 끌기 등 선호, 물건, 행동 등으로 구분 지어진다. 관심 끌기를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소음 활동에 저해되는 환경 관리, 지시된 패턴화, 이러한 체육 지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지적장애인, 정서장애인, 자폐장애인 지도 전략 방안 역시도 참가자 주변의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된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장에서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의에 따라 또는 원인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체육 지도 전략은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